제가 요즘 장세에서 좀 기분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단순하게 증시가 오른다, 뭐 보유 종목이 오른다 이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에 대한 장세는 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한 6월달, 7월달부터 진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몇몇 종목이나 고점에서 이제 끝이라고 보는 거고 상투 걱정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는 거지, 사실상 진짜 정책 장세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였던 AI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부각되고 있는 뭐 소프트웨어, 뭐 전력 이런 것들이 전부예요? 절대 아니잖아요. 왜 가장 큰 반도체는 다들 어느 순간 잊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군, 현재의 다음 파동을 위한 종목들로 지금부터 매집을 해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파동의 시점이 내일일지 다음 주일지 그 시점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저희가 지금부터 매집의 구간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렇기에 지금부터 증시가 하락한다고 절대 쫄 것 없이 계속해서 같은 관점으로 동일하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조롱을 하던 분도 계시고 그냥 좀 듣고 무시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셨는데, 그렇기에 저희가 포트를 그 당시에 기술주 위주로 많이 좀 맞추어 뒀었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가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생각했던 흐름이, 우리가 쟁취하려던, 따먹으려던 그 모습이 증시에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서 2차 상승 장세에 대해서도 그렇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이제 유동성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도 만들어지고 있고 정책적인 모멘텀들도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큰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좀 분위기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걸맞게 저희도 돈을 벌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 잘 벌어봅시다. 지금 이제 최근에 PSK 전략 매도가 나갔고 GST도 제가 보기에는 목표가를 곧 머지않아 찍어줄 것 같네요. 그리고 조만간 기술주에 대해서 중장기 한 종목을 더 진입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단기 순환은 근래 들어서 빨라지고 있고 계속해서 잘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9월 12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전일 미국의 3대 증시가 전반적인 강세 흐름을 보였어요. 다우지수가 1.36%, 나스닥 종합은 0.72%, S&P 500은 0.8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63%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우리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사실상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한 게 맞기는 맞아요. FOMC를 일주일도 안 남겨둔 가운데 연준의 정책 경로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 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최근에 긍정론을 계속 좀 이어받은 모습이었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PI 사항이 이제 좀 상승이 견인되었던 품목을 꼽아본다고 하면 식품과 중고차, 주거비용 뭐 이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전일 PPI를 떠올려 본다고 했을 때 사실상 해당 품목들이 더욱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함께 좀 제기가 될 수 있는 논리가 이제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 가지고 금리 인하론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에 또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유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어제 밤에 발표가 되었어요.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거는 원래 매주 한 번 한국 시간 기준 목요일 밤에 발표가 되면서 매주 발표가 되니까 시장에서 크게 주목하는 지표까지는 아닌데, 이번에는 이제 FOMC를 앞두고 좀 이목이 집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시장 전망치를 대폭 웃돌면서 제가 확인을 해보았을 때 2021년 10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더라고요. 26만 3천 명 정도를 기록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고용시장 둔화 우려도 훨씬 커지고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거의 확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ME 패드워치를 우리가 잠깐 본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는 이제 100%를 반영하고 있어요. 100%. 그 중에서 이제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93% 정도 되고 나머지는 50베이시스 포인트겠죠.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는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인 거고, 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증시가 강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전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증시와 관련된 내용들이 꽤나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필수로 알아야 하는 부분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첫 번째로는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 언급을 분명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시원하게 50억 유지하겠다, 10억으로 내리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기보다는 그냥 현행 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고, 국회에서 하는 대로 따르겠다 이 정도의 의사를 내비추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상법 개정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상법 개정 같은 경우는 회사를 살리고 소액 주주들 그리고 다수 주주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이다. 계속해서 강하게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다는 점, 물적 분할로 장난을 못 치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주가가 정상화될 것이다, 주식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상법 개정은 아직도 더 많이 해야 한다 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제 물론 시뮬레이션을 시장이랑 곧바로 대입을 시킬 수는 없겠지만 지금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세수에 대해서 그리고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제 세수 결손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배당을 늘릴 수 있도록 고민하는 방안을 언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세율 발표 이후에도 언제든지 어떻게 바뀔 수 있다라는 포인트까지 언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이 세 가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꼽아볼 수 있겠고, 이외에는 이제 부동산에 쏠려 있는 국민 자산 문제 그리고 주식시장 정상화 두 부분이 좀 가장 언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수익성 개선이나 지배구조 개혁, 세제 합리화까지 해가지고 한국 증시가 구조적으로 더욱 한 단계 위로 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발언으로 주식시장과 관련된 내용이 마무리됐습니다. 나름 주식시장에 대한 의지와 정책적인 모멘텀들이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내 증시는 이제 유동성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도 만들어지고 있고 정책적인 모멘텀들도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큰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좀 분위기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걸맞게 저희도 돈을 벌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 잘 벌어봅시다. 지금 이제 최근에 PSK 전략 매도가 나갔고 GST도 제가 보기에는 목표가를 곧 머지않아 찍어줄 것 같네요. 그리고 조만간 기술주에 대해서 중장기 한 종목을 더 진입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단기 순환은 근래 들어서 빨라지고 있고 계속해서 잘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9월 12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2% 상승, SK하이닉스가 4% 상승. 오늘도 반도체가 꽤나 강한 모습을 보이네요. 제가 요즘 장세에서 좀 기분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단순하게 증시가 오른다, 보유 종목이 오른다 이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에 대한 장세는 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한 6월달, 7월달부터 진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조롱을 하던 분도 계시고 그냥 좀 듣고 무시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셨는데, 그렇기에 저희가 포트를 그 당시에 기술주 위주로 많이 좀 맞추어 뒀었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가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생각했던 흐름이, 우리가 쟁취하려던, 따먹으려던 그 모습이 증시에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서 2차 상승 장세에 대해서도 그렇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분위기가 짧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단기적인 조정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지만 기술주에 대한 장세가 짧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어제 이제 신규 중장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주에 대한 관심을 놓칠 수가 없겠다 말씀을 막 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거기서 비롯되는 이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GST도 오늘 한 2%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목표가까지 이제 2%가량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목표가가 지금 22,400원으로 제시되어 있고 지금 21,900원이니까 한번 오늘자로 거래대금이 좀 더 들어와 주는지 잘 면밀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래 들어서 저 댓글을 보니까 막 물타기, 추가 매수 막 그런 거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건 뭐 사람마다 매매의 관점이 다르니까 제가 그분들의 관점을 해칠 수는 없겠지만 증시에 그리고 종목에 저점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종목에 접근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저점은 사실 몰라.
근데 이 종목이 떨어질 때마다 더 살 수 있는 종목인지 여부를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느 가격부터 접근하면 좋을지, 어느 가격 이하로는 기회라고 접근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은 어느 가격에서 매도하면 우리가 잘 매도하는 것일지, 이렇게 마무리로 전략을 짜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스윙 중장기 종목들이 중장기에 대한 개념이 애초에 떨어질 때마다 무조건 더 산다, 기회다, 이렇게 관점이 모여있는 종목들만 매수를 하잖아요. 오히려 분할 매수가 안 됐다고 왜 안 떨어지냐고 막 아쉬워하시는 회원분들도 이제는 제가 보기에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저희의 분할 매수 전략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는 전 전혀 없다고 봅니다. 요즘 이제 시장도 좋아지고 주린이 분들이 많이 막 유입이 되다 보니까 막 차트 분석에 대해 공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놓치면 안 되는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양한 게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차트는 대체 거래소가 포함되면서 페이크 캔들들이 많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이나 급락, 꼬리에 대한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지지저항에 대한 선을 그을 때 그 자리가 의미가 있는 자리인지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의미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분봉상 흐름을 보면서 그 자리를 어떻게 찍었었는지, 대체 거래소에서 적은 거래대금으로 그냥 위든 아래든 한번 찍기만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의미를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분봉을 보면서 거래대금이 실려있던 가격인 건지 여부를 봐야 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오히려 키움증권 기준 6600번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통을 KRX로 바꿔서 보는 게 훨씬 신뢰도가 높은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관점이 이제 이런 것들, 거래대금은 없는데 위든 아래든 급등 급락이 나왔던 것들은 분명히 그날 분봉 차트를 확인을 해봐야 한다. 그리고 그런 페이크 캔들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은 6600번을 눌러서 KRX 차트로 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